안녕, 여러분. 초등영어 문법이 된다. 첫 번째 그 권의 챕터 8 전치사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필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두시고 우리가 필기할 때 글씨 겹치지 않도록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전치사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가 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볼까? 제가 흰색으로 할게요. 잘 보이시게. 자, 전치사는 한자어죠? 한자부터 한번 우리가 얘를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이때 전은 무슨 전이냐면 이제 앞전입니다. 자, 그리고 치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위치 할 때 쓰는 치예요. 위치. 그러면 앞에 위치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가 말씀사죠.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말. 이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치사라고 한자어를 쓰고 있지만 얘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앞에 위치하는 말들을 우리가 이제 전치사라 그러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장소를 나타내면서 앞에 위치하는 말, 시간을 나타내면서 앞에 위치하는 말들, 방향을 나타내면서 앞에 위치하는 말들, 이렇게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가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느냐?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영어 어원 중에 앞에 이런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한국어를 살려주면 미리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포지션이 뭔가요? 위치죠. 물론 뭐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preposition 하면 얘도 앞에 위치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어로 전치사, 한글로 앞에 위치하는 말, 여러 가지 말들, 영어로 prepositi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이 preposition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친구들? 여러분이 단어 외울 때 PREP 이렇게 외웠었죠? 이게 뭐예요? preposition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되나요? 전치사의 개념이 뭔지 봤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전치사가 뭔지를 들어봤을 때 가장 궁금한 게 있죠? 이름 자체가 앞에 위치하는 말이란 말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과연 무엇 앞에 위치하는가죠? 아니, 얘는 이름 자체가 앞에 위치하는 말, preposition, 전치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중요해? 얘가 뭐 앞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요 문법의 핵심입니다. 요 법칙의 핵심.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영어에 전치사들이 나옵니다. 전치사는 앞에 위치한 말, preposition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죠. 그러면 이 전치사가 과연 무엇? 앞에 위치하느냐?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전치사 명사 두 번만 읽으세요. 전치사 명사 다시 전치사 명사. 그런데 명사가 하나 올 때도 있고 여러 개 올 때도 있죠. 그래서 고등부에서 얘를 되게 어렵게 전명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선 전치 다음에는 명사가 옵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있단 말이요. 자, 우리 친구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대명사라고 하죠. 여러분, 이때 대는 큰 대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신한다의 의미죠. 누구를 대신해요?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대명사도 온다. 전치사 명사, 전치사 대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에서는 또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요. 바로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형태가. 얘네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 하는 것이라고 명사처럼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ing 이렇게입니다. 자, 배워본 적 있는 사람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동명사라고 용어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자, 그러면 전치사가 무엇 앞에 오는 애야? 정리해 볼게요. 전치사, 명사. 자, 따라 읽어. 전치사, 대명사, 전치사, ing 이렇게 됩니다. 얘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념으로 가셔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갈까요? 맨 처음에 22,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보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할까요? 바로 앞전, 둘, 치. 앞에 두는 말, 뭐 앞에 두느냐? 명사의 앞에 둔다. 명사뿐만 아니라 뭐 앞에도 둘 수 있다? 대명사 앞에도 둔다. 대명사나 명사뿐만 아니라 뭐다? ing. 그 중에 ing가 어떤 ing?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ing 앞에도 둔다. 요 앞에 뭐가 온다? 전치사가 온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자, 세상에 수많은 전치사 중에서 바로 우리 친구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개념부터 볼까요? 장소 전치사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선은 전치사 얘기를 또 하니까 이 넘어가고 얘부터 해볼게요. 자, 전치사. 그 중에, 장소를 나타낼 때 써요. 어? 뭐야? 간단한데? 수많은 전치사 중에 장소를 나타낼 때 쓴대요. 자, 그럼 보자. 요 문장 읽어봐요. 준비 시작. Your wallet is the table. 자, wallet 하면 지갑이죠? 우리 그럼 한번 문장 구조 볼게요. Your wallet, 너의 지갑이 is, 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습 하나 합시다. 띵띵띵. 자, is는 무슨 동사? 말해봐. 무슨 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자, 비동사 현재형 세 개 뭐가 있어요? am, are, is가 있죠. 자, 비동사의 과거형 두 개 뭐가 있어요? am의 과거는 was, are의 과거는 were, is의 과거는 was.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비동사는 문장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의미죠? 그렇죠. 그냥 뭐뭐이다 이런 말이 있죠. 자, 두 번째는 무슨 말이 있었죠? 어디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 네? 그래서 비동사가 어디에 있다는데 이때 어디에는 또 뭐겠어, 우리 친구들? 장소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 비동사 다음에 장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 장소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이 장소를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야?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나 ing 등을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거지? 근데 장소니까 이거를 뭐로 사용하겠어?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사용하겠지? 이 논리가 이해가 가는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영어의 비동사 현재형 am, are, is, 과거형 was, were 이렇게 있어요. 자,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비동사의 의미 두 개를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는 뭐뭐이다, 하나는 뭐뭐에 있다. 요거 뭐뭐에 있다. 얘가 장소예요. 그래서 이 비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봤을 때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장소가 오면 이 장소에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is가 나왔죠. is 다음에 뭐가 왔는지 보냐면 바로 the 어디 갔어? 테이블 요렇게 뭐가 나왔어요? 장소가 나왔어요. 돼요? 그런데 장소는 the table처럼 간단히 명사로만 표현하면 안 됐죠?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어요? 전치사와 명사를 같이 쓰라 그랬죠? 그러면 지갑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를 다시 고치면 어떻게 돼요? Your wallet, 너의 지갑은 is, 이다.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On the table. 그렇지. 뒤에 장소가 나와서 이 장소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장소를 표현할 때 on 전치사 the table 명사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로 표현을 했다. 자, 다시 봅니다. 비동사, 전치사, 명사 하면 이 장소에 있다. 다시 머리에 넣을게요. 비동사, 전치사, 명사 하면 이 장소에 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쓰겠죠. 대표적으로 비동사를 쓰기 때문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비동사만 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그 전치사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요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집중. 장소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장소들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광이 준비해 주세요. 파랑이로 할게요. 우선 어디 어디 안에가 in. 그죠? 돼요? 응.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위에가 on. 자, in을 쓸 때는 그 내부에 들어있어야 돼요. 물건이 지금처럼. 그리고 on을 쓸 때는 접촉면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과 요 상자에 접촉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접촉면이 없이 위로 둥 뜨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접촉면 없이 공이 위로 이렇게 붕 떠 있다고 생각을 할게. 자, 이렇게 붕 떠 있을 때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above. 얘도 뭐뭐 위에라고 해석을 하거든. 발음 어떻게 해요? above. 다시 above. 한 번 더. above. 한 번 더. above. 이렇게 합니다.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할까? 우선. 그래서 접촉면을 갖고 있을 때는 on, 접촉면이 위에 이렇게 떠 있을 때는 abov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어디 보자. 뭐뭐 아래가 under.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몸 아래에는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지만 접촉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 아래에는 최대한 근접 거리에서 under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접이라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 그런데 우리 공이 얘들아, 얘보다 좀 더 멀리 이렇게 이 상자보다 좀 더 멀리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조금 더 멀리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자, BELOW. 얘도 뭐뭐 아래 이런 말인데, under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요 길이와 이게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든, 그 다음에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든, 요 길이가 다르죠? under보다 조금 더 아래 있을 때 따라하세요. below. 다시 below. 다시 below. 한 번 더. below.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복습. 자, 접촉면이 있는 뭐뭐 위에는 on. 접촉면이 없는 뭐뭐 위에는 뭐예요? above. 다시 above. 접촉면이 있거나 없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의 아래는 뭐예요? under. 자, 조금 더 먼 거리의 아래는 뭐예요? below.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한번 봤고요. 요 상자를 보니까 지금 요 상자 앞에 있네요. 자, 상자 앞에 뭐예요? in front of. 다시 in front of. 그죠? 상자 뒤에는 뭐예요? behind. 다시 behind.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앞에는 in front of, in front of. 따라하세요. 뒤에는 behind. 다시 behind. 그렇죠. 자, 근데 상자가 이렇게 앞에나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옆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자, 우선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할까? 상자와 그 공의 사이가 옆에. 근데 이제 어떤 옆이냐면 여기다 쓸게. 바로 옆에. 글씨 예쁘게 쓸게.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next to라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 next to. 다시 바로 옆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 next to라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자와 얘와의 거리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거리죠. 그런 경우 우리가 또 뭘 쓰냐? beside란 말도 써요. 얘도 뭐뭐 옆에. 뒤에가 behind고, 그렇지. 옆에가 beside고, 그렇지. 잘했어. 자, 그 왜 그런지 잠깐 볼까? 얘들아, 우리가 이거 진짜 hide 하면 무슨 말이야? 숨다지. 동사로. 그래서 숨다, be, 숨어있는 상태다. behind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자, side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쵸? side가 옆면, 면이죠, 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side죠, 이게 옆면. 이게 side예요.
그래서 beside 하면 옆에, 옆면에 있는, 그래서 beside도 옆에입니다. 그래서 beside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정도의 거리다. 그런데 next to나 beside나 크게 그렇게 차이를 두진 않고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공의 위치를 볼까요? 자, 이렇게 상자 바로 옆은 아닌데 그냥 상자 가까이에 있어. 뭐냐면 얘들아 봐봐.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와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얘가 더 멀지? 그래서 상자 근처에 있다. 그때 우리가 뭘 쓰냐면 near. 그죠? 요 정도 거리가 있을 때도 우리가 by라는 걸 써서 뭐뭐 옆에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자, 바로 옆에, 손이 바로 옆에 있는 게 next to, 손이 뻗을 만큼에 있는 게 beside,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near, 근처에 라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냥 대략적으로 옆에를 by라 그래요. 그래서 이 by의 개념은 뭐냐? 자, 얘를 제가 한번 녹색으로 할게요. 이 by의 개념은 약간 이 상자의 이렇게 둘레가 by예요. 그래서 보통 by 하면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 around, 둘레의 개념이 by로도 쓰입니다. 아무튼 옆을 나타내는 표현은 맞네요. 자, 바로 옆에 있거나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있을 때 우리가 뭘 쓴다?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next to 또는 besides.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다 할 때 뭐예요? near. 어쨌든 그 중심 사물 근처에 옆에 있다 할 때 뭐예요? by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이제 요 공이 A라고 하는 상자와 B라고 하는 상자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뭘 쓴다? between. 다시 뭐라고? between.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쓴다? between A and B. 이렇게 씁니다. 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공 같은 경우는 between A and B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영어에 뭐뭐 사이라는 표현이 또 있는데요. 바로 among입니다. 자,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among. 다시 발음하면 among. 얘도 한국어로 사이에고 얘도 한국어로 사이인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 between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사이예요. 그리고 among은 두 개 이상 사이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어떻게 하지? 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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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의 공, 그 다음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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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 이상 상자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단 두 개 사이에 있다 할 때 뭘 쓴다? between.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between A and B. 그죠? 근데 두 개 이상 사이에 있다 할 때 뭘 쓴다? amo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예문에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외워야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The ball is in the box. 자, 그 공은요, is 있습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왔어요. 자, 그래서 어딨냐면 in the box에 있습니다. in the box, 내부, on the box에 있습니다. 접촉면이 있는 위에, under the box에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아래에, in front of the box가 있습니다. 앞쪽에, behind the box가 있습니다. 뒤쪽에, next to the box가 있습니다. 옆쪽에, between the boxes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박스들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next to the box 대신에 여기다가 by the box도 되는 거고, beside the box도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괜찮나요? 좋아요. 자, 특징은 뭐냐? 다시 한번 위에서 복습을 해볼게요. 어떠한 장소에 있다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are, is, was, were 이라고 하는 비동사 다음에 장소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장소는 이렇게 딸랑, 명사만 딸랑 쓰면 안 되고요. 뭘로 사용해야 된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써서 우리가 장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는 in, on, under, above, below, in front of, behind, next to, beside, near, by, between A and B, among 요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만 더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어디다 하지? 자리가 있네.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여기다 할까? 그려보시겠습니까? 자, 뭐냐면 여러분, 이게 river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river입니다. river이 뭐죠? 강이죠. 여러분, 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지금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얘가 이제 grass or ground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땅이야. ground나 grass입니다. 자, 공의 위치를 말할게요. 공이 만약에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위치에서 공은 뭐냐면 강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 건너편에라는 단어가 전치사가 있는데요. 바로 across입니다. 자, 같이 발음할까요? across. 다시 across. 한 번 더. across. 한 번 더. across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공을 갖고 놀다가 공을 탁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이 강에 뽕 빠졌네? 그래서 공이 강물을 따라서 저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공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안녕, 공. 공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 공이 강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뭐를 따라서 할 때 along라 그럽니다. 발음 along 다시 along 그렇죠. 다시 한번 along입니다. 두 가지 표현. 자,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건너편에 있을 때 뭐라고? across. across를 쓸 때는 보통 across from 요렇게 across from the river 강 건너편 이렇게 쓰고요. 자,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를 따라서를 할 때 뭐라 그런다? along. 다시 along. 요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관련 예문을 어디다 적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가 지금 어딘가에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across from the riv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가 뭐뭐이다 비동사가 왔죠? 자, 비동사 다음에 뭐가 왔냐면 전치사 명사가 와서 across from the river 강 건너편에 있다 이런 문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지금 walking 걷고 있어요. 지금 그가 걷고 있는데 자, 지금 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떻게 걷고 있냐면 along the river 요거를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가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장소의 전치사 along 다음에 along the river.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강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강이 흐르는 요 방향을 따라서 걷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long은 약간 이동하는 중, 이동 중인 거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의 표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렇게 공의 위치를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가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in 다음에는 약간 넓은 장소래요. 그리고 공간의 내부 알고 있죠? 자, at 다음에는 조금 좁은 장소고 어떤 지점이래요.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요거는 특정한 장소 앞에 씁니다.
어떤 지점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좀 특정한 장소에 at을 씁니다. 자, 그럼 예문을 먼저 가볼게요. 자,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John lives in Daegu. John이 lives, 살고 있습니다. 여기 s 붙은 거는 John이 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죠. 자, 어디에 살고 있냐면 넓은 장소의 in Daeg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의 개념이 뭐가 있냐면 in 다음에 국가를 쓰거나 아니면 in 다음에 도시를 쓰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넓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A butterfly is in the classroom. 자, 한 마리의 그 나비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인 다음에 명사가 와서 교실 안에 있다. 이거는 뭐예요? 내부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넓은 장소, 보통 국가나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간의 내부, 안쪽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 자, at에 대한 예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Jenny is not at home. 읽어라. 자, Jenny가 is not 아닙니다. 자, 전치사 at 다음에 홈이 와서 집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요 집이 좁은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t home. 되죠? 그 다음에 at the airport, at the store.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에 대한, 특정한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한다. 왜냐면 봐봐. 국가나 도시 안에 집도 있고, 공항도 있고, 가게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개념의 in을 쓰고, 조금 더 좁은 개념의 at을 쓰지만, at은 좀 구체적인 장소다. 이렇게 표현할까? 특정한 장소나 한 번 더 쓸게요. 좀 구체적인 장소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butterfly죠?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A butterfly is at the door. 자, 한 마리의 나비가 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 다음에 door이 왔어요. 어디 있어요? 문에 있습니다. 그럼 문은 좁은 장소이자 구체적인 장소죠? 그럴 때 뭘 쓴다? at을 쓰는구나. 자, at은 좀 좁은 장소고 어떤 지점인데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장소에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on이 나왔습니다. on은 아까 우리가 접촉면, 맞닿은 장소도 썼고, 거리에도 쓴대요. 자, 그러면 예문 읽어봐요. 시작. Many kids are on the street. 많은 아이들이 are 뭐뭐입니다. 자, 여러분, many 다음에는 셀 수 있는 게 와요? 셀 수 없는 게 와요? 셀 수 있는 게 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복수형인 kids가 왔어요. 자,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on the stree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리라고 했구나. 여기 보시면 on the seventh floor 거리나 층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맞닿은 장소라는데 예문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또 butterfly. A butterfly is on the wall. 한 마리의 나비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 on the wall. 자, 전치사 on 다음에 the wall이 왔죠? wall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벽입니다. 나비가 벽에 붙어 있죠? 그래서 뭐예요? 맞닿은 장소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on the wall 될 수도 있고 on the ceiling도 되네요. ceiling은 무슨 말이냐? 천장이죠. 천장에 붙어 있을 때도 되니까 그래서 on the street, on the wall, on the floor, on the ceiling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floor에 대한 얘기는 의무사 그 복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한번 봤고요. 여러분 노트 필기 요 앞에 전치사 인트로부터 필기할 땐 제발 부탁하는데 단어가 안 겹치게 해주시고 철자 바르게 해주세요. 인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까지 노트 정리 꼼꼼히 이 내용 전체 예문 필기까지 꼼꼼히 노트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설명하면서 여기 부분 싹 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는 다음 전치사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